아버지의 장례식 날. 비도 안 오는데 장례식장 건물 전체가 조용하고 묘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삼남매, 나장남 민수, 둘째 누나 미정, 막내 민호는 서로 어색해 회색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상조의 직원이 갑자기 작은 금고를 들고 와 말했다. 고인이 생전에 맡기신 금고입니다. 장남분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나의 눈빛이 그 순간 번쩍하였다. 장례식장 분위기까지 바꿔버릴 정도의 욕망이었다. 금고를 여니 안에는 2개의 봉투. 하나의 봉투에는 민수에게, 나머지 봉투에는 삼남매 모두가 열 것. 나는 아버지 뜻대로 첫 번째 봉투를 먼저 열었다. 민수야, 내가 죽거든 너희 셋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유산은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그 유산은 돈이 아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아무도 믿지 마라. 그 글을 보는 순간 누나는 혀를 찼다. 유산은 준비해 뒀다고? 아버지 진짜 돈 숨겨둔 거 맞네. 민호는 이상하게 불안한 얼굴이었다. 2번째 봉투에는 낡은 지도 한 장과 젊은 아버지가 낯선 남자들과 찍힌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지도에는 강원도 깊은 산속의 붉은 원 하나, 메모 한 줄. 내 유산은 여기 있다. 누나는 거의 환호했다. 봤지?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저기 있다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첫 봉투의 문구. 유산은 돈이 아니다가 계속 신경 쓰였다.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친척들이 몰려와 수군대기 시작했다. 아니 요새 금값 올랐는데 형님이 산에서 금 발견했다던 소문 사실 아니었어? 유산 있다더라. 너희 뭐 숨기는 거 아니지? 삼남매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나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흔들리는 욕망. 장례를 마치고 삼남매가 집에 모였을 때 누나는 바로 말했다. 지도에 있는 그곳 당장 가보자. 지금 가면 누가 먼저 챙겨가는 일도 없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 아버지가 유산이 돈이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누나는 크게 비웃었다. 그럼 뭐? 금이 아니라 보석이라도 숨겨둔 거겠지. 나는 말없이 아버지 봉투와 지도를 다시 보았다. 왠지 석연치 않았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도 속 장소로 가기로 결정했다. 며칠 뒤 우리는 지도 속 장소로 향했다. 산은 생각보다 더 깊고 거칠었다. 휴대폰은 당연히 터지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낡고 무너질 듯한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다. 누나는 속삭였다. 여기다 아버지 유산. 무조건 여기야. 나는 심장이 묘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아버지가 수상한 상자 2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은 우리가 알던 온화한 표정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긴장된 얼굴.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런 표정 처음 본다. 민호가 바닥을 두드리더니 말했다. 여기 소리가 달라. 우리는 바닥판을 뜯었다. 그 아래엔 철제 상자 하나가 있었다. 누나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찾았다. 하지만 상자를 열자 돈도 금도 보석도 없었다. 대신 수십 건의 기록 노트, 의문의 기관 문서들. 누나의 표정은 절망으로 변해갔다. 노트 첫 줄. 1978년. 나는 기록보호국의 임무를 수행했다. 국가가 감추고 싶은 사건들. 나는 그 진실을 보았다. 기록보호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거 장난 아니야. 노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섬뜩한 문장. 내 기록을 본다면 도망쳐라. 내가 훔친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 곧 너희를 찾을 것이다. 나는 노트를 내려놓았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나는 얼굴이 하얘졌다.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2이 들어왔다. 표정은 싸늘하고 무표정. 그들은 오두막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긴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그 말투는 관리인이 아니라 감시자 같았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뒤통수를 꿰뚫어 보듯 말했다. 다시 오지 마세요. 2번 경고는 없습니다. 차로 돌아오자마자 누나는 소리쳤다. 뭐야 저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기록은 뭐야? 왜 우리를 이런 일에 끌어들인 거야? 민호는 말없이 손을 떨며 지도와 기록을 쥐고 있었다. 형 우리 큰일 난 것 같아. 집에 돌아와 기록을 더 읽었다. 그들은 금을 찾는 것이 아니다. 숨겨진 진실을 파묻고 싶어 한다. 나는 모든 걸 기록했다. 그래서 내가 제거 대상이 됐다. 누나는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쫓겼던 거야? 그날 밤 누나는 말했다. 민수 너 혹시 아버지한테 뭐 들은 거 없어? 왜 너한테만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조차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날 저녁 친척들이 집에 몰려왔다. 너희 금고 안에 뭐 있었지? 지도라며? 우리도 알 권리 있다. 누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그냥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친척들은 절대 믿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노트 중 2권이 없어져 있었다. 문단속은 되어 있었고 도둑의 흔적도 없었다. 민호가 말했다. 누군가 우리 집을 알고 있다. 누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어떻게?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기록을 숨기십시오. 차갑고 낮은 목소리. 이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곧 찾아갈 겁니다. 뚝. 누나는 울기 시작했다. 남은 문서들을 뒤적이다. 우리는 한 장의 표지를 발견했다. 기록보호국 사건 기록 보호번호 1173. 양씨. 우리 아버지 성. 민호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형 아버지가 기록물로 분류됐던 거야? 나는 인터넷 정부 사이트 도서관까지 뒤졌다. 그러나 기록보호국에 대한 공식 정보는 없었다. 그러다 어두운 인터넷 포럼에서 단 한 줄을 발견했다. 기록보호국. 과거 국가의 불법 실험과 사건들을 은폐하던 비공식 기관. 숨이 턱 막혔다. 이 모든 기록의 정체를 확인하려면 다시 오두막으로 가야 했다. 민호는 겁에 질려 반대했다. 형 가면 죽어. 하지만 누나는 욕망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가야 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 며칠 후 다시 산에 도착했을 때 오두막 문에는 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어제까진 없던. 누나는 중얼거렸다.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때 오두막 뒤편에서 민호가 소리쳤다. 형, 이거 봐. 잡초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덮어놓은 듯한 지면. 삽으로 파내니 콘크리트로 된 뚜껑이 드러났다. 그 아래에는 내려가는 사다리. 누나는 손을 떨었다. 여기 뭔데? 지하실 내부는 정식 시설처럼 만들어져 있었다. 벽에는 수백 개의 문서 상자. 그리고 그중 하나에 적힌 문구. 보호번호 1173 양씨 기록물.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기록으로 분류된 사람? 벽에 붙은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다. 기록보호국 핵심 요원 양씨. 임무 1173 사건 기록 및 회수. 누나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그냥 공무원이 아니었던 거야?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리가 알던 아버지 삶은 거짓이었어? 파일을 열자 수십 장의 사진과 문서가 쏟아졌다. 정부 고위층 군장교 외국 요원들까지 비밀리에 모여 있었고 검은 상자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필기. 이 상자는 절대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된다. 하지만 진실은 기록되어야 한다. 누나는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뭔가 빼돌린 거야. 그때 천장에서 삐소리가 울렸다. 감지 센서 작동. 민호가 비명을 질렀다. 형, 빨리 나가야 돼. 우리는 급히 지하에서 빠져나왔다. 지하실을 닫자마자 산 위쪽에서 검은 SUV 2대가 나타났다. 누나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다. 그 사람들 또 왔어. 우리는 산을 미친 듯이 내려왔다.
SUV도 그대로 뒤쫓아 내려왔다. 민호는 울먹이며 외쳤다. 형 죽을 것 같아 제발 빨리. 다행히 어느 지점에서 SUV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틈에는 또 다른 쪽지가 있었다. 1173 기록물 돌려라. 마지막 경고다. 누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제 우리 어떡해. 그날 밤 남은 노트들을 모두 펼쳤다. 나는 두 가지를 훔쳤다. 첫째는 진실. 둘째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이 밝혀지면 나라가 뒤집힌다. 누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노트에는 인물 사진 여러 장. 그러나 전부 검은색으로 얼굴이 지워져 있었다. 한 줄의 글만 남아 있었다. 그 이름을 밝히는 순간 넌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민호가 속삭였다. 누구야? 아버지가 말한 그 사람. 민호는 울면서 말했다. 형 아버지 사고사 맞아? 아니지? 누가 죽인 거지? 누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평소에도 누군가한테 쫓기는 느낌 있다고 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누나는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했다. 나 도움이 필요해. 사람 좀 만나려고. 그리고 누나는 아버지 기록 일부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누나가 연락 두절. 연락 대신 누나 휴대폰에서 온 문자. 미정을 원하면 기록을 가져와라. 누나는 잡혀 있었다. 문자에 적힌 주소로 가니 도시 외곽의 폐공장. 문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그 가운데에는 의자에 묶인 누나. 기록을 내놔라. 남자들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의 리더가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기록을 훔쳤다. 국가 최고 기밀을 빼돌렸지.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됐다. 민호가 울었다. 아버지를 죽인 게 너희야? 남자는 웃었다. 우린 명령만 따를 뿐이다. 나는 말했다. 기록은 우리가 갖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훔쳤다는 두 번째 것. 그게 뭔데?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너희 아버지가 가장 끝까지 숨긴 것이다.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때 민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형 이거 지하실에서 나왔어.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쓴 봉투 하나. 민수에게.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그리고 그 아래 낡은 출생신고서. 누나는 입을 가렸다. 이 일은 뭐야? 출생신고서에는 믿기 힘든 사실이 적혀 있었다. 누나는 우리 친누나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보호 위에 데려온 아이. 기록보호국에서 보호대상 1173번 양씨 사건의 중앙인물. 남자들이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여자가 바로 그들이 찾던 두 번째 것이다. 아버지는 기록보호국에서 어떤 아동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 아동이 바로 누나. 그 아이는 국가의 위험한 진실을 품고 태어난 존재. 그래서 누나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기록들을 훔쳐 도망쳤던 것. 누나는 충격으로 말도 못했다. 남자는 말했다. 그 애가 자라면 우리가 숨기고 싶은 진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거 대상이었다. 민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어? 남자는 담담했다. 그 남자는 선택했다. 기록을 숨기고 그 아이를 지키는 길을. 우리는 폐공장에서 필사적으로 싸워 탈출했다. 나와 민호는 부상당했지만 누나를 데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산속 깊은 곳. 다른 오두막에 몸을 숨겼다. 숲속에서 누나는 울며 기억을 떠올렸다. 나 어릴 때부터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었어. 아버지가 날 계속 숨겼던 이유. 그리고 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진실이 나 때문이었어. 나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민수야. 내가 너에게만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가장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있어야 미정이도 민호도 지킬 수 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혼자 떠안고 있었던 것. 남은 기록들을 읽으며 알게 된 사실.
기록보국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권력층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기관. 누나는 그중 어떤 거대 사건에 살아있는 증거. 그리고 그녀의 뇌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우리를 찾기 위해 기록보호국 잔당들이 산에 다시 나타났다. 우리는 도망쳤다. 눈보라처럼 쏟아지는 추격. 누나는 울부짖었다. 내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졌어. 나는 누나를 안으며 말했다. 아냐. 우리는 가족이야. 아버지가 지킨 걸 우리가 이어서 지키면 돼. 우리는 숨어 지내던 산의 깊은 동굴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펼쳤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내가 죽어도 아이들은 서로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유산은 진실이 아니라 가족이다. 누나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해. 기록 중 위험한 부분을 모두 불태웠다.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지만 누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쫓던 조직도 증거 없이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몇 달 뒤 우리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누나는 평소 꾸미던 꽃집을 열었고 민호는 아버지의 기록 일부를 바탕으로 역사 연구를 시작했다. 나는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집 앞에 작은 택배가 와 있었다. 보낸 사람 양씨. 아버지 이름. 택배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된 짧은 쪽지. 민수야, 미정이는 절대 내 딸이 아니지만 내 목숨 걸고 지킨 내 딸이다. 그리고 너희 셋은 영원히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쪽지를 가슴에 꼭 품었다.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오직 가족이었다.